발코니가 딸려있는 더 작은 방도 좀 솔루션을 줄 수 없냐 이 말씀 하셨는데, 발코니를 제외하고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2.63평이에요 2.63평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화공간의 유튜브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임편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영상 작업을 하는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3.6평 되는 방에서 2대의 모니터를 두고 작업하기에 책상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제 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창이 있고 발코니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벽에 붙박이장이 벽 안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배치는 방문과 면하게 창가 쪽으로 제 침대를 배치하였으며, 책상은 붙박이장과 면하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상의 길이도 한계가 있고 방문에서 책상으로 들어올 때의 동선도 너무 좁아서 답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대표님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집 사달라고? 새로 하고 싶다는 컨텐츠가 이렇게 찾아와서 나보고 솔루션을 달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근데 궁금한 거, 1200에 700짜리 책상인데 뭐가 올라가길래 작아요? 원래는 여기서 모니터를 3개 쓰고 있었는데 뒤에 문이랑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처분했는데, 그래도 양쪽 폭이 컴퓨터 용도 아니면 이 책상을 다른 걸로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진이에요? 이불은 개고 나와야지. 이불도 안 개고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세로 발코니 포함해서 총장 길이가 3854인데 2800 정도 되겠다. 그리고 가로폭이 3280. 질문은 몇 가지 할게요. 첫 번째는 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니즈를 알아야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럼 사이트는 지금 발코니 면에 있네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발코니가 크진 않네. 8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집안의 구조가 도어가 있고 이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쓸 수 없는 공간인가? 네, 저기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프로그램 보면은 편집과 잠자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밥도 먹긴 합니다. 근데 밥 먹을 만한 책상 사이즈가 아닌데? 이 거울은 뭐예요? 아침에 크림을 발라야 해서. 로션 네. 찌끄리는데 오케이. 네, 알겠어요. 주방에서 나가서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가서 밥도 좀 먹고 어머님 밥 맛있습니다도 하고 해야지. 이건 솔루션 주고 나면 그거 꼭 해봐야 된다. 연습해야 돼. 발코니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용도는 뭐예요? 거의 텅텅 비어져 있고 네. 밖에 뭘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이 좀 많이 차더라고요. 찬바람이 너무 심하고. 부풍이 심하고. 네,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기에도 좀 젖더라고요. 그래, 뭐 그거까지 내가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 댁은 일단은 아무런 말하지 말고 부모님이 나가라기 전까지 딱 붙어가지고 용돈도 드리면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알겠습니다. 자, 붙박이장은 아까 가족들 짐이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는 제 옷들이 들어가고요. 중간쯤부터는 저희 공구나 약간 망치. 줄자 집에 소공구라 그러지. 부모님 여기다 보관하는 이유가 아들인 본인이 이걸 들고 집을 좀 수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수납하고 싶은 건 뭔데? 옷을 좀 수납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이 쓰기에는 이게 옷장으로만 사용하면 작지 않은 용적이거든. 왜냐면 600짜리가 한 통, 두 통, 세 통 있는 것 같거든. 자, 그러면 본인 기억할 때니까 서랍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래 조그맣게 있는 것은 여기 한 통밖에 없고요. 두 번째부터는 서랍이 중간쯤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여기 한 통 위에 아랫부분, 그리고 여기는 위에 봉 하나밖에 없고 이게 선반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겨울옷, 가을옷, 여름옷, 봄옷을 한 번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분류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옷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정리, 계절별로 이제 분류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공간에서 잠은 자야 되니까 잠은 꼭 요 사이즈 침대에 자야 돼.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 같은데 되게 오래돼 보인다? 저거 한 초등학교 때 산 거라서 책상이랑 침대로 세트로 샀거든요. 초등학교의 추억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럼 이거 살 요량도 있어요? 월급 받고 사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큰 기능은 데스크가 가장 불편한 것 같네, 그치? 공부할 때 종이 같은 거 올려놓고 작성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본인 보니까 책은 지금 거의 방 안에 쳐다볼 수도 없는데 책은 거의 안 읽는 것 같고, 그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침대 옆에 바로 여기 밖으로 나가는 창이 있는데 춥진 않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틀고 자고 있습니다. 원래 남의 집에 살면 다 추워. 괜찮아. 전기장판 있으면 돼요. 내일 다시 오시면은 내가 나름의 한번 솔루션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 주고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 방을 들이대면서 솔루션을 내놓으라 그래서 되게 힘든 과정에서 내가 설계를 했다는 거. 아, 감사합니다. 네네. 미션을 제가 바꿔보니까 방이 되게 작아요. 발코니가 딸려있고. 최근에 나간 영상 중에 자녀방 레이아웃 컨텐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들께서 발코니가 딸려있는 더 작은 방도 좀 솔루션을 줄 수 없냐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굿 디자인은 뭐냐? 사이트와 프로그램과 그리고 무언가는 솔루션이 버무려졌을 때 가장 굿 디자인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한계 조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코니를 제외하고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2.63평이에요. 2.63평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야. 지금 붙박이장을 포함해서 3,280 정도 이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줬던 멘트들을 내가 좀 모아보면, 자, 첫 번째, 잠은 자야 되니까 침대가 하나 들어가야 돼. 가지고 있는 침대 사이즈가 1150에 1900짜리거든.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인데 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1200에 700짜리예요. 회사에서도 모니터 2개 놓고 쓰는데 그러면 3개면 더 좋은 거야? 3개면 훨씬 좋죠. 내가 3개를 놓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왔거든 지금. 그리고 서랍장도 있고 책도 꽂을 수 있어. 책을 안 읽지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공간의 솔루션은 수평 공간에서 공간을 다 담을 수 없다면 나는 수직으로 얘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2층 침대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안할 건데, 2층 침대를 쓸 수 있는 솔루션의 근거가 하나 더 있어. 이 집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없다. 보통 천장형 에어컨이 있거나 벽걸이 에어컨이 있으면, 특히 벽걸이 에어컨이 있으면 얘를 배치하기 너무 어려워. 침대 프레임에 얘가 닿으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 쓴 가구고 가구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지. 기성 제품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세팅을 한 거고, 그리고 너무 비싼 걸로 안 만들었어. 또 이제 성인에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2300이라고 하는 이 층고값을 받아들여야 돼. 잠자는 공간과 데스크 공간이 수평으로 놓여져 있었던 곳을 내가 수직으로 쌓아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래 공간에서 필요한 행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높이값이랑 크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내가 불편은 하지만 잠잘 때 불편하지 않는 또 그 높이도 나와야 되겠지.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그럼 침대 하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바라보면 어떤 행위가 일어날까? 첫 번째, 본인의 요구 조건. 집에서 거의 데스크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내가 적용한 책상의 사이즈가 몇이냐면 1600짜리야 40cm가 더 길어지니까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본인이 쓰고 있는 책상이 1400짜리인데 이것보다 20cm가 더 큰 거야. 꽤 기네요. 꽤 길지. 모니터 세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책장도 하나 놓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로션도 방 안에서 바른다며. 네, 맞습니다. 로션 딱 올려놨잖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조명도 하나 놓을 수 있고, 서랍장과 책장에 들어가서 수납을 할 수가 있다. 인체추스를 말해주려고 그래. 남자고 여자고 간에 대부분이 정말 키가 크지 않는 이상 1350 정도 안으로 다 들어와, 이 높이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의자에 앉았을 때 정수리까지 높이가 1350이면 된다는 얘기야. 1350보다 작으면 불편하세요. 왜냐면 내가 허리를 피면 머리가 닿아요. 근데 애기들 거 사줄 때는 애기들이 조그마니까 낮은 걸 산다고요. 우리 인편집처럼 초등학교 샀던 가구를 성인 돼서까지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바닥에서 침대 하부 프레임까지가 1350 이상 되는 제품을 고르는 게 맞다. 1350을 주고 나면 프레임 두께가 우리 한 5cm 정도 될 테니까 낳고 나서 침대가 또 올라가겠지. 매트리스가 또 값에 따라서 두께가 되게 달라지잖아. 근데 자기는 지금 좋은 매트리스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가능하면 2층에 올라갔을 때는 얇은 걸 깔아서 머리에 좀 부딪히거나 너무 천장에 나를 누르는 느낌을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도면으로 그걸 스케치 해줘볼게. 아까 2300이라고 하는 총 우리의 총 탑이 있고, 바닥에서 내가 13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어. 남은 공간이 얼마일까? 1000입니다. 1000 아닌 것 같은데 950이 남거든. 근데 우리가 가운데 프레임도 들어가야 되고 매트리스도 들어가야 돼. 그럼 이 두께를, 매트리스 두께까지 포함해서 15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럼 매트리스랑 프레임 두께까지 해서 마이너스 150 하면 800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매트리스 높이부터 천장까지가 800이 남는다는 얘기거든. 한번 해보자. 이 정도 공간이 남아. 꽤 높은데요? 편한 높이는 사실 아닌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공간적으로 평면으로 가구 배치를 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일 때 제가 2층 침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가지는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아래쪽에서 데스크를 쓰는 거는 입식 생활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입식 생활입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닿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들어갈 때는 조금 기어가더라도 잠자는 행위를 하잖아요. 대신에 일어날 때 천장에 헤딩꽝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한 2번 박아보면 적응된다. 과학적인데요, 되게.
아 그럼요. 설계는 과학이니까. 그럼 위에 하늘에서만 봐도 발코니로 나가는 동선 때문에 일부러 지금 한 250, 300을 띄워놓은 거거든. 그럼 나갈 수도 있는데 들어왔을 때 대신에 문 열자마자 개방감이 있다 확실히.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보여준 이 배치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들어왔을 때 확실히 개방감은 있어. 그 모니터를 문 열었을 때 바라보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간사팔 나이도 지났고 신경도 안 쓰시잖아. 맞습니다. 그냥 문 열었을 때 너가 없기를 바라시는 거잖아 항상. 키우면은 내보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옷장을 사용할 때 조금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주면 안 되니까 다른 솔루션이야. 배치를 이렇게 돌려봤어. 여기 책상이 없으니까 훨씬 동선도 나오는 것 같아요. 책상에 있었던 공간이 남아버리니까 여기에 타공판을 설치해서 점퍼나 모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두면 돼. 들어왔을 때 대신에 좀 좋겠지. 근데 좌회전 딱 하는 순간 옷장도 활짝 열어서 쓸 수 있겠지. 이게 왜 가능할까? 책상이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책상으로 가기 위한 뒷동선도 필요해요. 옷장 앞에 쓸 수 있는 동선도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도 사람이 쓰고 여기도 사람이 활용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또 뭐가 확보됐지? 발코니로 가는 동선도 확보가 되고 또 필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레이아웃 때문에 발코니도 쓸 수 있고 옷장도 쓸 수 있고 책상도 쓸 수 있고 잠자는 공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옷장, 책상, 침대, 발코니 가는 동선 3개를 내가 겹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한 공간을 여러 기능이 겹치면 내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침대와 데스크 공간을 이렇게 쌓아놨어. 그럼 자기가 부모님이 혹시나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도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하나 있어. 사이즈를 재보니까 도어를 열었을 때 이 침대가 지금 세로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파는 기성품들이 대부분 보면은 한 작게는 2040에서 많게는 2100까지가 있더라고. 문짝 열었을 때 도어랑 이 차시까지의 거리가 지금 나한테 준 치수로는 딱 2000 나오거든. 살짝 간섭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뭘 취해야 될까? 문이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2cm 때문에 88도 정도 열릴 것 같아. 네. 근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가죠. 그치. 네. 왜냐면 들어가는 동선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아쉬웠지만 우리는 이 현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공사하는 집이면 내가 문짝을 줄여버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최대한 이 살린 상태에서 솔루션을 얻는 거니까. 발코니에는 철제 공구함을 하나 사요. 인터넷 치면 엄청 나오는, 내가 보니까 5만 원이면 큰 거 사거든. 옷장 안에 들어있는 공구함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왜냐면 습기가 좀 있다고 한들 외부의 발코니에 보관해도 되는 애들이거든. 네. 그럼 이제 옷 수납할 데가 없다고 했지만 내 생각은 옷장 사이즈가 거의 2000 정도 나오거든. 근데 이 정도 길이 되는 옷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옷장의 내용물을 지금 잘못 쓰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옷을 이렇게 보관해보면 어떨까 싶어. 우리 집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다이소 가면 천으로 되어 있는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팔아 이렇게. 그래서 안에 철물을 이렇게 탁탁탁 세우면은 얘가 가방이 돼. 그 지퍼를 열어. 겨울 옷들은 드라이클리닝 맡긴 다음에 비닐에다가 옷을 집어넣고 얘를 청소기로 이렇게 쭉 빨면 얘가 오징어처럼 쫙 압축이 돼요. 그러면 지금 계절 옷들을 한 공간에 2m 사이즈면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 어른이면 하는 루틴이에요. 내가 내 공간, 내 생활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때? 좀 만족스러워? 너무 좋은데요? 그 설계비는 따로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총 드는 비용이 내가 볼 때는 100만 원 안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생활을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제 어른이니까. 알겠습니다. 알았지? 우리 무하 여러분, 오늘 이 솔루션을 제가 풀면서 느꼈는데 지난번 자녀방 영상 나갔었던 댓글들을 보면 저희가 솔루션 드렸던 것보다 더 작은 방, 그 작은 방은 대부분 발코니가 껴있는 방일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드렸던 솔루션이 저렇게 유효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수평 공간에서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엮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편지 다음에는 기획 새로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미리 얘기를 하고 오면 참 좋겠다.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솔루션을 다 들어서 방에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면 이런 장점도 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갈게요.